예, 지금 태풍 올라오고 있어서 걱정이네요. 진짜. 아무 피해 없기 바랍니다. 지금 태풍이 이제 한반도 상륙한 것 같은데 서울 중심으로는 저녁에 좀 밤에 좀 태풍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9시쯤 지나간다 네. 그러죠? 와, 진짜 이런 태풍 처음이라면서요. 최초예요. 한반도 배를 갈라버리네. 네. 야, 진짜 이 대통령 하나 잘못 만나니까 별 이상한 일이 일어나네요. 태풍의 방향이 급변침했어. 그러니까. 저는 유실론자이거든요. 진화론자이면서도 유실론자인데 저는 완벽한 무신론자거든요. 저는 완벽한 잡탕주의자죠. 그러니까 근데 다르게 설명이 안 돼. 이럴 때는 유신론이야. 아니 하늘이 무심치 않다라고 하는 그 드라마 대사가 오늘처럼 이렇게 딱 오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마음 아픈 게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렇지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예? 피해는 잘못은 국민들이 보잖아. 대통령이 하고 피해는 국민의 목, 수치는 국민의 몫이라 그러더니 이제 피해는 또 국민들이 보는 거예요. 진짜 아우, 징글징글합니다 정말. 이거 잡신 믿어갖고 저주받는 거예요. 그런가? 예. 임금왕. 자 알겠습니다. 자 출발할게요. 전혀 다른 시각의 최고급 정치평론 정치천재 정봉주 지니어스정 대망의 70번째 시간입니다. 제 앞에 지금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뭐 어떤 느낌이냐면 돌아온 탕아. 참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봉주 의원을 볼 때마다 딱 두 글자로 표현돼요. 짠해. 뭘 짜래? 본인은 안 짠해. 나보다 부자인데 뭐. 그 마음이 네. 뭔가 이렇게 이 이야기 한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네. 총선 등을 통해서 17대 이후에 22대로 예. 무려 20년 만에 국회를 놓고 싶다 이 생각만 저는 간절하거든요. 되게 짠해요. 저도 들어가면 참 고마워할 것 같아요. 들어가면 그때 또 얼굴 보지 마요. 아니 저는 권력자들 싫어해요. 새날 프란님한테 고마울 뿐만 아니라 다시 이런 기회를 주고 전에 국회의원 됐을 때 그 직의 그 무게감, 이 직의 중요함, 이 직의 감사함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시 기회를 주면 그 직이 얼마나 무게감이 있고 얼마나 감사한 자리라고 하는 걸 깨닫고 예. 더욱더 절실하게 열심히 국민들을 위해서 진짜 일 잘하는 정봉주 한번 좀 보여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댓글 창고 나 빵 터졌네. 문영찬님, 푸나님, 손흥민, 이강인 걱정하는 소리 하시네. 아이고 정국을 질렸다. 야, 기가 막힌 비유를 해댔네. 뭐 네가 뭐 정봉주 걱정할 처지냐, 네 걱정이나 해라 이런 소리죠. 예. 예. 감사해요. 예. 아주. 곧 이제 앞으로 2년 있으면 공중파 데뷔할 준비하고 계세요. 네. 아이고, 저분 저분 가만 있어요. 저런 천재들이 있어요. 이런들 보면 진짜 저런 분들이 천재야. 문영찬님 감사해요. 진짜 참 마음속으로 문용식 이런 분들이 있구나. 문용식 동생인가? 네? 근데 저는 제 마음속에는 그게 아까 드린 말씀이 일종의 심리적 연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를 들면 좀 그 비슷한 마음으로 뭐가 있냐면 이재명 대표. 예. 이재명 대표 막 고쳐 겪고 있잖아요 지금. 예. 청와대로 다시 넣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짠하니까. 제가 좀 한동안 연락을 안 하다가 다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짠한 마음으로 다시 제가 이제 모두를 바로잡고 다시 이재명을 위해서 우리가 물론 지금까지도 했지만 다시 심기일전하자. 예. 그래서 오늘 7시 정봉주 TV 제목은 이재명 다시 날다. 멋있어. 예. 이렇게 가치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예. 어깨에 걸고 연대하는 거 그럼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푸나님하고 오늘 저하고 뭔가 통했어. 제목도. 언제는 안 통했어요? 통했는데 오늘은 더욱 통했어. 알겠습니다. 예. 자, 통하는 사이. 자, 시작 한번 해볼까요? 자, 출발. 자, 오늘 혁신안 나왔어요. 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오늘로 사실상 해산이에요, 이제. 예. 네, 일단 총평.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작부터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 혁신안을 보고 음. 아 뭔가 좀 할 것 같구나. 음. 그러니까 기분이 비 오고 태풍 오고 울적하고 이 잼버리 때문에 울적하고 그랬었는데 기분이 확 좋아진 게 이 혁신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김은경 이제 혁신위원장이 여러 가지로 좀 속상한 그런 일도 있었지만 이거로 마무리하면서 유정의 미가 아주 쌈박하다. 네. 정말 혁신위가 이렇게 저렇게 좋은 분들 위원들도 좋은 분들인데 별로 티가 안 났잖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고심하면서 만들어낸 이 안이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제대로 쇄신과 혁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혁신은 대단히 좋다. 예. 그리고 우리 흥겹게 만들어준다. 우리 진짜 희망 넘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드리고요. 예. 이 혁신안 자체, 그러니까 혁신위를 만든 게 예. 소위 말하면 민주당 비명계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비명계가 혁신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뭔가 자신들과 결이 안 맞으니까 오히려 내부에서 김은경 혁신위를 공격하는. 저는 이 그럼요. 비열함 때문에 민주당의 소위 말하면 비명계, 소위 반개혁파 예. 이 사람들한테 신뢰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이례경 혁신위원장 임명했다가 8시간 만에 7시간 만에 낙마시키고 그리고 나서 저는 일면식도 없는 김은경을 혁신위원장으로 모셨는데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그 김은경을 공격하는 난 이 사람들은요 다른 면에서 보면 폐륜이라고 생각해요. 자신들이 혁신이 만들자고 했잖아. 지금 민주당 사실상의 뭐 이재명 대표나 정청래 최고위원 등의 지도부는 최고위원 중심으로 혁신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었어요 원래. 예. 근데 이게 뭔 짓이냐고 지금. 근데 이제 저는 그 많은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부동산가가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갖고 있던 아파트 한 채 그냥 그 몸 기대고 살만한 집이었는데 이게 이제 집이 뛰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이 가족 분쟁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집값이 벼랑을 폭등을 해버리니까. 근데 이번에 김은경 혁신위원회 신우이라고 하는 분이 온라인에다 글을 썼잖아요. 그리고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아들이 또 그거에 대해서 반박 글을 냈는데 난 이번에 조선일보를 보고 우리가 부끄러워지더라니까. 왜 그러냐면 조선일보가요. 잘 썼어요. 뭘 잘 썼냐면 신우이가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다 했어요. 물론 이걸 갖고 이제 흠집을 내고 싶어서 썼는데 조선일보조차도 신우이의 주장, 아들 주장을 양쪽을 공평하게 다 대비를 시켰어요. 그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가족 분쟁은 본인들은 잘 알고 있지만 무척 복잡한 사안이다 하면서 결론을 유보합니다. 특히 가족 분쟁이 재산 문제까지 결부가 되면 더더욱 복잡하다라고 하면서 결론을 안 내려요. 이게 조선일보의 논조입니다. 그런데 윤모식이 의원이 이미 도덕적 흠결이 드러났으니 에휴. 당장 물러나라는 거예요. 폐륜이지 폐륜. 자신들이 혁신이 만들자고 해놓고 지들 마음에 안 드니까 말도 안 되는 어떤 자기 가족사로 공격하는 거. 그러면 그게 비슷한 맥락이 이재명 대표 가족사로 공격받았던 거랑 똑같은 맞습니다. 거거든요. 이게 그 가족 분쟁은요. 특히 가족 간의 재산 분쟁은 민사로 가면요. 판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조정을 해요. 조정. 원만하게 해결하세요. 예, 원만하게 해결하라. 이거는 나도 모른다. 너희들끼리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하라고 조정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느 한쪽의 얘기에 서갖고 김은경 혁신위원회 이미 도덕적 흠결이 발견됐으니 물러나라? 그만둬라? 아유, 씨, 진짜. 아니 판사도 판결을 못 내리는 걸 본인이 어떻게 판결을 내립니까? 네. 자, 근데 그러면 오늘 혁신안에 대략적으로 혁신안 그 서류 예. 자료에 보면 이제 지금 대략 이렇게 7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일단 먼저 이거 읽어드리고요. 예. 국회의원 평가 기준에 공직윤리 항목을 신설한다. 국회의원 평가 시
공직윤리 부적격자 공천 배제한다. 여기 말하면 이제 소위 비명계들이 말하는 윤리적인 민주당 그 이야기고요. 예. 국회의원 평가 결과 10에서 40%까지 비례로 감산한다. 그러니까 평가를 해서 이따가 그 얘기 다시 나옵니다. 하위 뭐 10%, 하위 30%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거 중요한 부분이고 원래 민주당이 있었던 거잖아요, 저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22대 국회의원 상시평가, 불출마 의향자 평가 포함. 다음에 22대 총선 단수공천 허용 범위 최소화 경선 원칙. 이거 계속 주장했던 거거든요. 단수공천 하지 말고 웬만하면 경선해라. 예. 다음에 공정 경선 문자 발송 합동연설회 및 토론회 등. 그다음에 당내 경선 권리당원 투표 온라인 투표 시스템 활용.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만들어 놓고 안 써먹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자, 여기가 이제 오늘 대책 이런 내용이고 오늘 나왔던 내용 중에 제일 임팩트가 컸던 거는 바로 대의원제에 관련한 사실상 그러니까 대의원제를 유지하되 예. 당대표 경선할 때 예. 또는 최고위원 뽑을 때 이렇게 되거든요. 권리당원 70%, 여론조사 30%. 그러니까 대의원들도 그냥 한 표인 거예요. 예. 이거요. 진짜 잘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도 그 말씀을 못 드리고 있었는데 대의원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당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분들이 나 대의원입니다 하면서 어깨에 딱 힘주고 있는 거 있어요. 이게 힘을 주면서 다른 사람 배제하는 게 아니라 당에 헌신하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대의원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준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좋아요. 그리고 이게 대의원이 명예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선거 때 이분들이 일반 당원의 60배에 해당하는 그 표의 힘을 갖게 되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의원으로서의 그들이 당을 위해서 활동한 명예는 존중하되 그냥 1표만 행사하게 해라. 요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의원제 폐지합시다라고 얘기한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이분들이 오늘 그 기자회견할 때 뭐라 그랬냐면은 대의원제는 폐지할 수가 없다. 너무나 감사한 분들이에요. 대의원 자체가 갖고 있는 역할이라는 게 있다. 맞습니다. 문제는 당대표 경선할 때도 이제는 대의원들도 한 표만 행사해라 이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대의원이 열심히 당을 위해 헌신한 정신은 존중하고 그들을 리스펙, 존경하되 표는 한 표를 한다. 아주 환상의 결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역에서 대의원들을 선출할 때도 사실상 지역위원장들이 임명하지 말고 당원들이 뽑아라. 뽑아라. 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개혁적인 안이 나온 거죠. 제가 현역 시절에 대의원제 선출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대의원제 50명을 선출해야 되는데 당원들 나와서 선출하세요. 이렇게 100명밖에 안 나와요. 헐, 반이네 반. 그러니까 이게 선출 자체가 힘든 거야. 그래서 오늘 7번째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연동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대의원제 선출할 때도요. 당의 당원들 불러놓고 선출할 필요 없이 핸드폰 온라인으로 투표하면 됩니다. 그리고 직접 이렇게 투표해서 대의원 만들고 열심히 활동하는 대의원들 존중하되 표는 한 표만 준다. 예. 저는 그 최근에 이제 혁신안이 발표되기 전에 소위 이제 반기업파들이 대의원제 왜 없애려고 하냐 이제 막 반대를 했는데 예. 그 혁신위를 만들자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제 혁신위가 이 결과를 도출해 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근데 어쨌건 대의원제는 사실상 폐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내가 봤을 때 이거 김은경 위원장 아주 이렇게 뭐 쉬운 사람이 아니네요 보니까. 예. 정치 천재 아닐까? 정치 천재 김은경? 지니어스 김? 참. 그리고 이제 대의원제는 그렇고 두 번째가 선출직 평가 하위 10%는 40% 감산하고 10에서 20%는 30% 감산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아유, 저 이제 큰일 났네 이거. 갈 지역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 그러니까 당원들이나 예. 국민들이 이 현역 의원들한테 권력을 위임했어요. 예. 일 잘해달라고. 예. 근데 봐서 다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159명? 169명? 167명 이렇게 숫자가 있으면은 예. 이 사람들을 당에서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잘했다 못했다 예. 뭐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안 발의라든지 예. 출석률이라든지 지역에서의 어떤 그 평가라든지 예. 그렇게 해서 전체를 쭉 매겨놨더니 하위 10%에 들어간다. 그럼 이 사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옛날에 했던 컷오프 대상인데 그렇죠. 40% 점수 깎고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예, 자기가 받은 점수의 40%를 이제 깎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위 그 30% 안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10에서부터 30%요 사이죠. 요 안에 들어가게 되면 몇 퍼센트 감산하는데 30% 감산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100표를 얻게 되면 30% 70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요게 현역 의원들 뽑아놨기 때문에 대의기관으로서 너가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우리가 평가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 정신이잖아요. 예. 진짜 숨어있는 정신은 뭔지 아세요? 신진 등용의 길을 열어준 거예요. 현역만 평가가 되잖아요. 그러네. 이 현역에 도전하는 사람은 뭘 갖고 평가 대상이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현역들을 평가를 통해서 감산을 적용을 하게 되면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들 물갈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거 당연한 거야. 예, 그럼으로 인해서 신진 등용의 길이 훨씬 넓어졌다, 민주당은. 그러니까 세대 교체, 물갈이가 훨씬 더 용이해진 정당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소위 일 안 하고 예. 당원과 소통도 안 했던 다 물갈이 대상이죠. 그 기득권들은 사실상 굉장히 불이익을 받게 될 텐데. 그러면 저 같은 신인들, 이제 신인들은 기회가 온 거죠. 교육연 선장도 평가 대상인가? 아니 뭘 20년 전에 국회의원 한 사람을 뭘 평가까지 했어요. 그래서 신진들에게 무지하게 좋아요. 도전자에게 기회예요. 근데 이거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우리 반기혁파분들. 당신들이 만들자고 한 거예요. 지금 당원 당규에 이미 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강화하는 거거든요. 반대 못 합니다. 그리고 현역 의원 평가에서 공직윤리 항목을 신설하겠다. 예. 이 부분도 이제 뭐 당연한 거겠지만 저게 아마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또 설왕설래가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일을 안 하면서 또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고 싶다. 이 사람들은 최소한 물갈이 해야 된다. 해야죠. 그리고 이 중진들 당의 미래를 위해 불출마 결단 바란다. 요걸 좀 어떻게 제도화 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거의 이제 마지막 즈음에 예.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제 자기가 마이크를 잡고 예. 권고를 해요. 권고를. 이제 그 이야기에 대한 의미가 뭐냐면 지금 이제 민주당이 한참 막 젊은 정당 이런 식으로 혁신을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완곡하게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죠. 나빠서가 아니라 이제 그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민주당 쇄신의 느낌이 없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불출마해서 당의 미래를 위해서 불출마의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건 약간 권고사항이죠, 이제 권고사항. 권고사항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게 이제 논란이 되는 건 좀 확산을 좀. 예. 왜냐하면 흐름이 지금 현재 앞에 분위기가 흐름이 물갈이, 신진 등용 이 분위기로 갔는데 소위 말하면 올드보이님들께서 돌아오시는 건 좀 자제하기 바란다 첫 번째. 그리고 국회의원 오래 하신 분들은 가급적 불출마해 주길 바란다 이런 거거든요. 그 지난 21대 때 불출마했던 사람들 숫자가 제 기억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한 20명 되거든요. 21대 때. 21대 때. 오. 컷오프 당한 현역 의원이 4명. 근데 실제로 좀 제가 봤을 때 민주당에서 불출마할 사람들 많아요. 가까워지면. 그러면서 민주당에 또 새로운 피가 막 수혈되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돌아온다고 하지.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같이 맞물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돌아온 올드보이들 돌아오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돌아올 올드보이. 돌아올 올드보이들. 그래서 저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한 200%. 그래서 오늘 시작 때부터 우리가 분위기가 상쾌하고 좋았잖아요. 기분이 좋다니까. 이거 뭔가 되는구나. 이재명 대표의 어깨에 날개를 달아주는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 요 그대로 받아주면 되거든요. 오늘 내가 한 것도 아니고 혁신이 공고사항이니까 우리 받읍시다. 이렇게 결의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원래 이거 시작을 할 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혁신위를 만들어서 민주당을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게 주로는 민주당의 비주류 반격파들이에요.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서 혁신위를 만들려고 했다가 이례경 혁신위원장 몇 시간 만에 낙마를 했고 그리고 다시 일주일 지나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임명을 하면서 한 말이 혁신위원회 어떤 권고와 제안도 받아들이겠다라고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피하다 뭐 만났다 이런 예. 개념처럼 만만하게 민주당 이재명 체제를 흔들려고 혁신위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예. 막상 혁신이 흘러가는 걸 보니까 뭔가 불리하게 돌아가니 사생활로 이제 쳤고 예. 그리고 결론 나온 이야기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기대 이상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예. 결국에 여기서 핵심 중에 하나는 대의원제 폐지, 사실상의 폐지에 준하는 정도의 대의원 1표, 권리당원 1표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근데 지금 대의원제 폐지는 이 안이 나오기 전부터 계속 반대하고 있잖아요. 뭐 예. 박광원, 고민정, 뭐 거기다가 뭐 서른, 윤영찬 할 거 없이 다 반대하고 있잖아요. 대의원 제도는 이렇게 보면 돼요. 대의원 제도의 당에 기여한 부분에 대한 존중을 살리되 대의원들이 갖고 있는 반민주적 그 특권적 표의 그 부등가성 이것은 폐지하겠다. 그럼 철저하게 민주적 질서에 순응하는 거거든요. 1표가 60표를 가질 수는 없잖아요. 요게 그러니까 최고의 안이 나온 거예요. 최고의 안이 나왔어요. 아니, 진짜 최고의 안이 나왔어요. 대의원제 폐지 반대했잖아. 예. 지금 저쪽에서 폐지 안 했어. 폐지 안 했어요. 예. 참대. 그래서 무척 이걸 보는 순간 야 이게 물을 딱 줬다니까 신의 한 수라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그리고 대의원제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 나 대의원제 폐지하게 되면 탈당을 했습니다라는 대의원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지역에 특강 가면 어르신들이 다 대의원이거든요. 우리가 당에 대해서 헌신하는 게 얼마인데 우리가 표 60표 달라 그랬어? 너희들이 제도로 만든 거지. 대의원제를 왜 폐지해? 이런 분들 계셨거든요. 대의원 여러분 당을 위해 헌신해 준 여러분의 역사에 대해서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하지만 표는 민주적 질서에 근거해서 모든 우리 당원은 1인 1표제로 복귀함을 선언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보람 PD 이거 아까 그 표 있잖아요. 전당대회 저 퍼센티지 나온 거. 예.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그렇지. 여기 대의원제 폐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의 반기업파들 의견도 받은 거예요. 예. 대의원제 폐지 안 하잖아 지금. 대신에 당대표나 선출직을 뽑을 때 권리당원 70, 여론조사 30으로 하자.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총선에서도 적용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권리당원들과 지역 여론조사로 뽑으면 되니까. 물론 여기에 이제 뭐 감산, 뭐 40%, 30% 감산이 있으니까 예. 이 방식 이 기조로 유지를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권고 안 중에 뭐가 있냐면 웬만하면 경선해라. 첫 번째. 경선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온라인 투표가 활성화되어 그러니까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온라인 투표를 활성화시켜라.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원하는 상당수의 것들이 지금 진짜 혁신으로 발전하고 있다. 예. 야 이거 진짜 천재인데? 그래서 이제는요. 그럼 하위 10%를 어떻게 만들 거고 하위 30%를 어떻게 만들 거냐.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요거 고민하면 되는데 민주당의 역사에서 이미 했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 하면 일단 그 다면 평가가 있어요. 의원들 상호 다면 평가가 있습니다. 의원들이 의원들 평가하는 거예요. 그거를 50% 반영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당원들 평가가 있어요. 권리당원들 평가인데 그걸 지역당원들로 평가를 한정하게 되면요. 역시 또 지역위원장의 기득권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의원들에 대한 다면 평가 50%를 권리당원 평가로 반영을 하는데 그건 전국 당원 평가를 해야 돼요. 전국 당원 평가를 하면 뭐냐면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 과연 중앙에서 제대로 된 정치 활동을 했습니까? 라고 하는 평가를 의원들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죠, 50% 반영을 하고 의원들 간 다면 평가 또 50% 반영하고 요렇게 제도를 이제 요렇게 하위 30% 평가를 하십시오라고 하는 안을 줬으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겁니까? 라고 하는 것은 당에서 또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네요.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했던 건 주로 가장 이상적인 게 50% 다면평가 의원들 간의 다면평가 반영하고 나머지 50%는 당원평가로 하게 되면 이제 당원들에 의해 평가받는 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원 평가도 지역 당원에 한정하지 말고 전국 당원으로 열어야 된다.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 예. 저게 좀 신박한 아닐 수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뭐 유튜브 채널이나 SNS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 내부 총질한 숫자, 음. 윤석열과 싸운 숫자를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윤석열과 싸운 숫자가 더 많으면 그래도 마이너스는 안 하는데 윤석열과 싸우는 건 안 하고 내부 총질만 했다. 예. 또는 뭐 언론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러면은 거기다가 또 감사를 근데 이제 그거는 제도를 만들면 그 공격을 받더니 이 방송을 보는 우리 또 인터넷 수사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부 총질로 순위를 1위서부터 20위까지 만들어주세요,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근거를 몇 월 며칠 날 당을 향해서 이러이러한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걸 쭉 하게 되면 내부 총질로 일단 승은 나오잖아요. 박, 조, 이. 한 4명은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윤. 5명은 나왔네. 제가 봤을 때 9명 정도 돼요. 예. 저 이제 웃자고 하는 설인데 왜냐하면 그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내부 비판도 뭐 건전한 비판의 목소리라고 자기들이 실들이 질 거기 뻔하기 때문에 어쨌건 지금 민주당 권리당원분들은 좀 약간 속이 뻥 뚫리는 예. 그런 혁신안이었고요. 비주류 여러분들께서 주장하신 혁신안에 대해서 혁신위의 권고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대의원제를 붙드는 이유가 이재명 낙마하면 당권 잡겠다 이런 포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지금 오늘 보니까 어떤 국회의원은 뭐 이재명 당대표 이제 기소되면 당대표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까지 이제 이원모 국회의원이 언론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풀어주려고 정봉주 TV에서 그걸 쫙 풉니다. 왜 이재명 대표가 다시 날개를 달 수밖에 없는 정치적 법적 상황이 오는지. 예. 그래서 이원땡 의원은 본인이 보기 싫겠지만 보장을 시켰고 우리 정봉주 TV도 보고 새날도 보고 좀 보세요. 그러니까 네. 진짜 그러니까 뭐냐면 저거 있잖아요. 대의원들을 붙들어야만 후보들 컷오프도 시키면서 그 숫자 비율 때문에 예. 여러분들 기억들 나신지 모르겠는데 작년 8월 달에 민주당 지도부 뽑을 때 대의원들 표 엄청 많이 가신 분 있고 실제로는 그 득표율 1위였는데 대의원 숫자에서는 3위, 4위 같은 사람도 있고 그 흐름이 있거든요. 예. 지금 시대적 흐름 제가 그 토론에 나가서 했던 이야기인데 예. 혁신의 핵심이 뭐냐면은 시대에 안 맞는 건 다 버리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시대 정신에 부응하라.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권리당원이 130만 명이고 전체 당원 25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당원들이 끌어가도 됩니다. 맞습니다. 그 당원들이 끌어가도 되는 거를 지금 온라인 투표 시스템까지 있는데 뭘 아직도 그리고 이번에 무슨 얘기 나왔냐면 지금 당대표 뽑는 선거를 지금 대의원대회라고 하잖아요. 예. 그 권고를 했어요. 전당대회로 전당대회요? 바꿔라. 네. 뭐 대의원대회. 아니 말은 전당대회라면서 전국 대의원대회라고 그러니까 이중적 이름을 다 쓰고 있거든요. 예. 전당대회. 근데 지금 방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권리당원 130만 명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구가 5천만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정당 역사를 얘기할 때 그 잘난 척하기 좋아하는 박진영 JYP가 박진영 듣고 있나? 예. 1번? 아니 듣지도 않아요. 지가 제일 잘났기 때문에 채널 방송은 듣지도 않는데 깐죽깐죽거리고 다니는데 어쨌든 아니 박진영은요. 예. 새날이 키운 사람인데 새날의 자식이 아직 요즘 안 나오고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기억하는 거 봤어요? 그런가요? 예. 갑자기 근데 박진영 저격 방송? 자, 박진영 교수가 자기가 정통 정치학을 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의 훌륭한 정당으로 독일 3인당, 영국 노동당 이런 데 뽑잖아요. 독일 3인당 정말 훌륭한 정당입니다. 그 독일 인구는 8천만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130만이면 인구 대비로 하게 되면 독일 3인당 정당의 당원 수는 200만쯤 돼야지 정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당원 되는 게 우리보다 좀 우리는 입당하면 되는데 거기는 이제 뭐 당원 교육도 받고 복잡하긴 하지 합니다만 그 유구한 60년 70년 역사를 갖고 있는 독일 3인당의 정당의 당원 수가 4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런 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위대한 정당이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1,000원씩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이 130만이다. 쟤들이 암만 들고 국힘이 들고 날뛰고 그래도 이번에도 68만인가 70만이 안 됐잖아요. 우리 반틈밖에 안 돼요. 네.
저기 댓글창에요. 이 자랑스러운 민주당원이신 분들 1번 한번 쳐보세요. 예. 어마어마하게 올라올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혁신안 좋다. 예. 너무 훌륭하다. 예. 고생했다. 김은경 진짜, 혁신위원장에게 박수를 보낸다. 그러니까요. 이분 강단이 정말 있더라고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 상황에서 물러납니다. 얘라 모르겠다 하고 끝까지 자기 책임 완수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자, 그리고 불미스럽게 구설수에 오른 부분도 잘 해결해서 그러니까요. 집안에 또 평온이 깃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 자, 잠깐만. 우리 약 좀 먹고요. 우리가 예. 지금 약 먹는 건 중단하면 안 돼. 예. 중단 없는 약 복용. 저는 이제 이게 기다려줘요. 하루에 2번씩 먹잖아요. 예. 아, 2번씩 꼬박꼬박 드세요? 그 어떨 때는 씹어 먹기도 해. 씹어 먹는 게 고소하죠. 고소하고 맛있더라고. 자, 진짜 약을 하시네 이거. 여러분 죄송한데요. 이거 제가 좀 먹어야 돼요. 이게 지금. 아유 좋네. 무슨 약을 먹고 있냐면요. 그 나라모라고 이게 장복을 하면 머리카락이 난다는 약인데 제가 약 한 달 좀 넘게 먹었습니다. 예, 지금 실제로 이제 이번 주말쯤에 이제 미용실 갈 건데 예. 미용실 원장님의 반응이 기대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거 못 보잖아요, 내 머리 위를.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보기엔 새로운 머리카락이 나면 효과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푸나님이 매사에 무슨 일을 한번 시작하면 중단 없이 꾸준하게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나라모도 뭐 한두 달 좀 먹고 머리털이 안 나네? 뭐 머리털이 나네?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한 3개월 정도가 넘어가 최강욱 그 풍성교 2대 교주 최강욱 의원이 검증을 한 거 아니에요. 예. 3개월 지나면 빠른 사람 3개월 만에도 나고 좀 늦은 사람 6개월 지나면 무조건 나더라. 그건 내 머리 봐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푸나님처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머리털에 그 은총이 있을 것이니. 난 저 사진 볼 때마다 웃겨. 아, 누구세요? 불쌍해 죽겠어.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저 얼굴 안 비춰줘 봐요. 제 얼굴을 머리카락이 예. 좀 빳빳해졌어. 잘 서. 잘 서 이상해. 아 왜요? 왜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저는요 빳빳한 정도를 지났고 식사 후에 머리카락 뽑았고 이쑤시개 합니다. 자 여러분, 자 나라모를 예. 구매하실 분들은 이제 집으로 고. 예. 이제 저기 bj마트.co.kr이에요. 예. 집으로 고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집으로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예. 저희 가서 한번 구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역대 최저가 이벤트 하고 있답니다. 이벤트는 계속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특히 여성분들은 머리가 빠지면 어떻게 어디 가서 고민 남자들 막 나 머리 빠졌어 나 탈모 왔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성분들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속으로만 끙끙해요. 예. 그리고 어딜 가냐면 미용실 가고 펌하거든요. 펌하면 약 때문에 더 빠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성분들도 여러분 나라모 구매 좀 해주시고요. 지금 조정미님 감사하고요. 아리아님 건희 정부의 다음 타겟은 새날 카르텔이다. 푸나 죽었어. 왜요? 몰라요. 나는 최소한 윤석열이 제일 싫어하는 게 가짜 뉴스인데 네. 가짜 뉴스를 성출하는 방송은 아닙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2부로 갈게요. 모모 아빠님 고민정 집으로 고. 그러지 마. 근데 저는 그분은 별로 관심 갖고 안 봐서 그러는데 그 심심찮게 이름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정무 감각이 너무 떨어져요. 정무 감각이라는 게 뭐냐면 정치 기본을 몰라서 그래. 내가 옛날에 한번 어떤 프로그램에서 국회의원들 나올 때마다 똑같이 했던 질문이 뭐였냐면 님께 정치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었어요. 그럼 답이 다 천차만별인데 저는 미리 어떤 기본을 깔고 물어본 거였거든요. 정치는 민심대로 가는 거예요. 이걸 물어보고 이 기준에서 많이 벗어나냐 안 벗어나냐를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정치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천차만별이었는데 정치 기본을 모르는 거죠. 민주당 당원들의 생각을 벗어나서 자기 조그만 그 한 줌 세력의 대변자로 나서는 느낌. 아, 이 사람은 정말 정무 감각이 떨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한테 정치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억울한 일로 눈물 흘리는 국민 옆에서 얘기를 들어주는 거다.
그것도 정치의 본질이고. 예. 그러니까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강자가 아니라 약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렇게 그 얘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문제 해결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만 주고 함께 공감만 해줘도 정치의 요체를 다 하는 거라고 예. 보여요. 그렇게 따지면 제가 한 건 쓰죠 또. 그 예. 제목으로. 예. 여기까지 할게요. 예. 의원님 2부 가야 돼. 예, 감사합니다. 아, 오늘 방송 끝난 게 아니었어요? 2부 있잖아요. 국민의힘 이야기잖아요. 예. 지금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나온 예. 여론조사도 윤석열 지지율이 급락했거든요. 오, 그래요? 근데 심지어 그 여론조사를 한 곳이 여론조사 공정이야. 우리나라 여론조사 중에 가장 극우적 센스를 여론조사 공정이라고 하죠. 급락했어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사실은 소위 우리나라 보수층들의 위기감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제 보니까 조선일보도 동아일보도 지금 윤석열한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 이 현상이 언제 나타났었냐면 박근혜 때예요. 정윤회 게이트 그리고 최순실 게이트 터졌을 때 조선, 동아, 중앙이 일제히 자신들이 인증을 위해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고 공격했던 때랑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자꾸 잦아지면 자신들이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예. 무작정 윤석열을 못 빠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 기자들 12,000명 중에 80%가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반대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완전 민심과 반대로 가고 있는 이 분위기가 분명히 여권에서 감지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저는 일부에서 얘기했던 김은경 혁신위원장 기사를 조선일보에서 상세하게 쓴 걸 보고 아, 이 사람들이 중립지대로 발을 빼고 있구나. 그거 갖고 김은경 혁신위원장 조직이 좋거든요. 안 조지더라고요. 못 조지는 거죠. 예. 잘못 조졌다가 나중에 그거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책임이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저를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김은경 신우이 글 떴을 때 저 이런 반응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말도 들어보자라고. 그러면 보통 갈등과 대립은 양쪽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반대편의 주장을 들어봐야 되거든요. 자, 그렇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렇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측면이 있다고 봐야죠. 윤석열은 간당간당해요. 물론 윤석열 지지율이 한 10% 이하로 빠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예. 박근혜도 탄핵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안 빠졌으니까. 문제는 지금 여권에서 회자되고 있는 신당 창당설인데 예. 이게 재밌더라고요. 지금 현재 보니까 22대 총선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 부적격자 문건이 막 횡행한다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실제로 그 문건 중에 하나 한번 여러분들 구경 좀 하실래요? 저 문건을 자세히 보시면 맨 위에 뭐가 있냐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읽어 드릴게요. 22대 총선 공천 부적격자 친유승민, 이준석, 오세훈 개. 그러면서 현역 국회의원 조혜진, 하태경, 한기호, 유이동, 김의국, 유성걸, 김병욱, 강대식, 김웅, 유경준, 김혜지, 허은하는 공천 배제해야 된다면서 12명을 적시를 해요. 전직 국회의원, 그 다음에 정병국, 김세연, 이혜훈, 진수희, 정미경, 홍철호, 오신환, 지상욱, 이종훈, 김성동, 이재영, 김수민, 신보라. 여기도 공천 배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정미경 전 의원은 방송 나와서 그렇게 윤석열 빨아주는데 내부적으로 아닌 거죠. 원외 당협위원장으로는 김용태, 김재섭, 천하람 이렇게. 예. 이게 핵심이고요. 나머지는 다른 이유. 공천하면 안 되는 다른 이유 중에 재밌었던 게 충성도 부족이 있더라고. 이게 무슨 충성도 부족해가지고. 현역 국회의원 전주혜, 박성중, 김용판 충성도가 부족하대. 박성중도 그 서초구 국회의원 아니에요? 그렇죠. 그 구청장 출신. 그렇게 윤석열 거품 물고 찬양을 하는데 충성도 부족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충성도가 있어야 되나? 내부적으로 아닌가 보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저 문건 앞서서 저것도 이제 저건 찌라시로 돌고 있는 거고, 네. 근데 꽤 설득력이 있어요. 저는 이제
국힘이 이제 분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숫자로 보면 약 한 40명 정도가 나와요. 40명 정도가. 지금 나오는 거 한 50명 정도? 그렇죠. 한 4, 50명쯤 된다 그러죠.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작년 그 9월에 원내대표 선거 때 이용호를 찍은 사람이 42표예요. 맞아요. 기억나네요. 예, 그 기억을 되살려야 돼요. 그리고 작년 11월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했거든요. 그때 용대실에서 그 용화대에서 국정조사 반대한다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천명을 했어요. 근데 국정조사 찬성이 민심이 그쪽으로 가 있으니까 찬성이 220표 나왔거든요. 그 중에서 국힘 숫자를 세알려 봤더니 46표가 나와요. 여기서 또 40표가 넘어. 친윤계 국민공감 이철규 그다음에 그 장기원 중심으로 국민공감을 만드는데 여기에 74명입니다. 명단이 71 플러스 3명 해갖고. 그래 여기서 빠진 사람이 또 몇 명인가 봤더니 41명이야. 아 상시적으로 비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40명이 존재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비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티를 내지 않고 있지만은 이렇게 무기명 투표할 때는 항상 고개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힘 내부에 40명 정도나 50명쯤의 비윤. 그러니까 이분들도 용화돼서 보기에는 공천 부적격자로 명단이 분류가 됐겠죠. 이분들의 4, 50명이 늘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잠재되어 있는 바이러스 같은 거예요. 그렇죠. 잠재되어 있는 반윤 세력. 근데 이게 이제 몸뚱아리가 약해지면 바로 뚫고 나오는 거죠. 그럼요. 사람 몸이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들 그 입술 쥐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막 이러는 게 몸에 원래 상시적으로 있다가 몸이 약해지면 뚫고 그렇죠. 나오는 거 딱 그 상황인 것 같아요. 떨어지면. 근데 지금 보니까 나오는 이제 워딩들이 총선이 가까워지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준석 신당 창당이나 무소속 출마를 배제하지 않겠다. 이준석은 전직 당대표였기 때문에 실제로 일전 정도 그 자기 지분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 그리고 청년 소장파를 중심으로 해서 국바세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요. 국힘 바로 세우기. 예, 맞아요. 예, 있죠. 그리고 예. 최근에 이제 유튜브도 시작했단 말이에요. 무슨 재건축조합인가 국힘 여의도 재건축조합. 여의도 재건축조합 해갖고. 근데 그 국바세에 10,000원씩 내는 회원이 4,000명, 5,000명 된다는 거예요. 와, 또 새날보다 낫구만. 4,000명, 5,000명 돼. 그럼 예. 그리고 여의도에 지금 카페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력들이 있는데 요 발언을 신당 창당 무소속 출마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을 유승민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유승민, 이준석, 이현주 신당 창당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근데 어떤 이현주도 꼈네. 이현주는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예. 이현주도 꼈네. 어쨌건 이현주는 현재로서는 국민의힘 소속이잖아요. 예, 좋아해요. 본인이 이런데 막 명단 끼고 그러게 되면 쓱쓱해요. 이현주 의원님 보고 계시면 1번. 예, 절대 안 보고 있죠. 아 근데 새날 가끔 보는 것 같아요. 봐. 가끔 보더라고. 나한테 직접 이야기를 했어. 나는 잘 안 보는데 우리 남편이 애청자예요. 이렇게 얘기했어. 잘 본다. 가끔 보더라고. 제가 방송하면서 자주 만나잖아요. 이현주. 자, 분위기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최근에 이제 유승민 의원이 사실 유승민 의원하고 이준석하고 당대표 되고 난 다음에 당대표에서 밀려나고 난 다음에 약 한 1년 동안 연락을 안 한 거라 1년 좀 넘는 기간 동안 연락을 안 한 거라 알고 있는데 이준석이 유승민 의원실에서 인터넷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자기가 머리 컸다 이건데 유승민 의원이 아주 스킨십 얻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유승민을 쫓아갈 의원들이 없다 그러는데 최근에 유승민 의원이 스탠스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 근데 저렇게 되고 보니까 필요하다고 이제 한다면 누구든 만나겠다. 국민의힘 깨지는 소리 아닙니까? 예, 필요하다. 그리고 뭐 이러잖아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와갖고 KBS 나와갖고 저를 공천을 주겠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생각을 해야죠. 그 경우의 수는 가장 크게 고민하고 있는 게 신당 창당이란 말이에요. 그 신당 창당을 갖고 유승민과 이준석이 만난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또 뭐 그 예를 들어 친박 의원들 여기서 그 팽당한 의원들이 붙게 되면 현역 의원들 진짜 한 30, 40명 붙는
완전한 태풍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예. 친윤계로 분류되는 국회의원들이 이 유승민에 대한 공격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배신자 프레임 만들어가지고 계속 때리고 있는데 나가라 그러잖아요, 당을. 문제는 유승민은 굴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예를 들면 최근에 잼버리까지도 엄청나게 윤석열 아픈 소리 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이제 명분 쌓기에 가까울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거예요. 윤석열 정권은 망한다. 그러면 내가 보수에 대한 세력의 선두주자가 선두주자다. 되겠다 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보이거든요. 저도 이제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지금 언론에서 가장 극렬하게 빨아주고 가장 극렬하게 밀어주는 게 한동훈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런 여론조사 나왔잖아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보수의 주자로 한동훈과 유승민이 동등하게 나와. 그때 20% 나왔어요. 예, 둘 다. 동등하게 나오는데 이거를 잘 봐야 되는데 한동훈은 계속 보수 언론에서 지지를 해주고 유승민은 보수 언론에서 계속 공격을 하거든요. 공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유승민이 동률 1위가 나왔다라고 하는 건 보수 쪽에서 조금만 마음을 바꿔갖고 유승민 가능성이 있네 라는 쪽으로 논조가 바뀌면 유승민은 2배 이상 폭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이 완주를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예. 그렇게 되면 사실상 박근혜처럼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여기서 뛰쳐나올 수 있는 가장 잠재적이고 위협적인 조자가 유승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총선 전에 어떻게 분화가 될지 모르지만 결국 윤석열의 지지율 또는 총선이 끝나는 상황에서는 당이 완전히 쪼개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인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뭐 전에 들은 바에 따르면 어차피 7월 선거 뭘 5년씩이나 기다립니까? 빨리 합시다. 그거는 중도 탈락에 대한 임기 단축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 아닐까요? 최근에 보니까 여론조사들이 대부분 다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년 총선 원내 일당 전망 더불어민주당 56.4, 국민의힘 36.6 이런 조사들이 많아요. 여론조사마다 저런 조사를 하는데 실제로 이게 보통 이제 자동응답 같은 경우에는 저런 여론조사가 훨씬 더 그렇죠.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앞서가는데 이거 보면은 20% 차이 나지 않습니까? 예. 뭐 잘 모르는 뭐 민주당의 이원욱 같은 사람은 민주당이 국민의힘한테 지지율이 10% 이상 뒤진다 같은 진짜 가짜뉴스. 이거 언론에서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지하는 거랑 상관없이 원내 제1당은 민주당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56%라는 거예요. 예. 일반 국민들의 여론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지지하는 거 상관없이. 이게 계속 굳어지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투표장에 안 나옵니다. 예. 국민의힘은 36.6이라는 거고 또 다른 맥락에서 그러면 내일이 총선일이라면 투표할 정당은 어디냐라고 또 물어봐요. 예. 그랬더니 더불어민주당 52.1, 국민의힘 35.3. 결국에는 분위기가 계속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최근에 잼버리 분위기도 있겠지만 예. 현실적으로는 투표장에 나오실 분들의 여론조사예요 이게. 예. 여러분들 여론조사가 왔는데 기기가 물어봐요. 바쁜 사람들 전화 받습니까? 안 받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받는단 말이죠. 투표장에 나올 사람들. 지금은 총선에 가까워질수록 자동응답 여론조사가 정확도가 더 높을 거라고 예. 우리 보는 거고. 아니 요 두 개의 여론조사 특징을 보게 되면 원내 그 일당 전망을 물어보니까 민주가 56이 나왔어요. 국힘 36. 이거는 객체화 시켜갖고 객관적 상황을 물어본 거거든요. 당신 마음을 물어본 게 아니라. 네. 근데 마음을 물어보니까 조금 더 신중해지면서 민주당이 한 4% 떨어지고 국힘도 한 1, 2%가 떨어져요. 그렇지. 그러니까 본인의 심정까지 물어보니까 객관적으로 보는 것과 본인의 심정을 덧붙이니까 비슷한 수치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여론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다. 근데 11월 말에 가게 되면 2030 부산 엑스포 결론 나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또 이게 누구 책임이냐 갖고 누가 여기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얘기하는 보수 언론이 지저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11월 들어가게 되면 쌍특검 어떻게 될 거냐 이 얘기 나오죠. 저 양평 고속도로 좀 있으면 또 저는요 또 부활해요. 첩첩산중이네 진짜. 어이고. 11월 말 되면 이제 세수 부족 때문에 국가 예산 어떻게 편성을 합니까? 그다음에 경제 무역 수지 적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연말에 터지는 경제 폭탄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첩첩산중인 게 앞으로 이동관 예. 청문회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저 양평 김건희 고속도로 예. 국정조사로 또 뒤지고 볶을 거고 그다음에 쭉 가다 보면 이제 연말치 아니 가을에 수능 예, 수능 11월 말 수능 문제가 11월 또 말. 터질 예, 거고 수능 터지죠. 또 비슷한 시기에 이제 연말 정산하면서 이제 경제 문제가 또 논란이 될 거고 예. 다음에 김건희 특검 그렇죠. 대장동 특검 대장동 특검. 첩첩산중이다 진짜. 예.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불리한 이슈가 줄줄이 사탕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요때쯤 되면 지금도 이미 조선과 동아가 발을 빼기 시작하잖아요. 분위기가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조선일보 기자들도 우연히 봤고 동아일보 기자들도 우연히 봤는데 그 전과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 전에 이렇게 우리 보면 냉랭하게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뭐 의원님 한번 식사하면서 이제 한번 얘기 좀 나눠요 이러고 무척 아주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바뀌었는 게 언론 논조하고 기자들의 태도가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아 슬금슬금 윤핵에 발을 빼는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거 총선이에요. 민주당이 과반 의석 확보하잖아요. 그러면은 유승민 의원이 그랬잖아요. 지금은 뭐 당연히 장악된 것 같지만 정치하는 사람들 귀신들이거든요. 검찰 출신들 몇 명만 빼놓고 정치인들 중에 국힘에 다시 당선돼서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요. 총선에 지면 당신 때문에 졌어. 그렇지. 바로 그러면서 그쪽에다 칼을 날리죠. 네. 빗으로 꽂습니다. 나는 최근에 보고 느낀 게 진짜 미친놈 하나가 있구나. 예. 왜냐면은 대한민국 역사에 가장 언론 장악의 칼제비였던 사람을 다시 방통위원장에 앉히려고 하는 자체는 대한민국 역사에 없는 사건이에요. 네. 이명박도 그런 짓거리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평가받은 사람을. 그러니까 윤석열의 멘탈은 사실상 미친 게 아닌가. 예. 그 정도로 심각한 거죠. 전두환 전 대통령을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위원회 위원장 시킨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런 짓을 하면서도 윤석열 스스로가 이런 거 있잖아요. 잼버리가 망했어요. 그런데 윤석열이 어려운 가운데 민주 진보 진영 사람 또 안으려고 한 사람이라면 돕지. 우리들 입장에서 막 내키진 않아도. 막 돕죠. 막 돕죠. 그런데 국민 갈라치기 해가지고 국민 30%밖에 안 되는 극우들 중심으로 지금까지 끌어와 놓고 잼버리는 무슨 뭐 금모으기 때처럼 국민의 힘을 국민의 어떤 그걸 모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보통 사람이면 가능한 멘탈이냐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이동관 임명하려고 하는 거 보십시오. 그러면 그 총대 메고 있는 이번에 장재훈 보니까 뭐 그 국회의원도 정치인도 아무것도 아니더만 하는 짓 보면요. 이동관 방통위원장은요. 살짝 오늘 맛배기만 하면 언론 장악은 북치는 거예요. 진짜 이유는 이게 이제 터집니다. 조만간에 돈입니다. 이 진짜? 정권의 돈 때문에 저럽니다. 이게 민영화 혹시? 아니 민영화도 아닙니다. 다른 거. 그러니까 성동격서예요. 이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시선 돌리고 진짜 중요한 거 저쪽에 진짜 있다? 중요한 거는 뭐 다른 걸 하고 있어요. 그거 정봉주 TV에서 하려고 그러죠. 아니요 우리가 안 합니다. 그럼 누가? 지금 공중파 방송에 어. 기자들이 서너 명이 붙어갖고 추적하고 있어요. 잘 쿠킹하고 있습니다.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김건희 고속도로만큼 파급력 있겠는데? 그거의 10배예요. 진짜요? 진짜예요. 탄핵 시킵시다. 그거 터지면 탄핵 시키자. 이거는 진짜 국정농단이고 진짜 심각한 사안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자주 거명되어 있던 무슨 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껴 있어요. 환장하겠네. 이야 윤석열 진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동관이 그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동관 방송 장악이라고 하는 것으로 갖고 막 비판해 주면 저쪽선 조금 웃고 있어요. 땡큐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진짜는 다른 데 있어요. 진짜 큰 국정농단 사건을 막으려고. 언론 장악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반대하면 할수록 땡큐. 그래서 여기서 싸우게 성동 격서.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로 보면은 국민의힘 분당은 전 시간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게 총선 전이냐 후냐의 문제겠지만 총선 전에 저는 1월 달서부터 12월 말서부터 군부를 떼우기 시작해서 왜냐하면 당을 만드는데 한 달쯤 걸려요. 한 달 한 보름. 그래서 12월 말서부터 본격적으로 창당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창당 선관위의 당 등록은 1월 말이나 2월 초. 근데 이때 명절이 껴 있어요. 그래서 명절 전에 꼭지를 따는.
그래야지 명절 밥상에 올라갑니다. 그럼 이준석, 유승민 등은 지금 밑자락 까는 거잖아요, 사실상.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 이 분위기에서 오히려 나를 잘라줘 이런 분위기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저러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그리고 어. 이제 이 사람들이 뭐가 중요하냐면 이분들이 탈락되는 현역 의원들이 나와야 돼.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계속 수혈이 되거든요. 근데 2월 9일서부터 2월 12일까지가 명절 연휴예요. 요번이 명절이 좀 늦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1월 말이나 2월 초에 창당에 대한 명료하고 확실한 선언이 나온다. 뭐 금태섭 양양자는 아무것도 아니겠는데 이 정도 되면. 그거는요. 그거는 라면 먹을 때 단무지는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근데 스시 한 판 먹는데 라면은 진짜 찌개다시 중에 상찌개다시거든요. 그 정도 급이에요. 그 금태섭 양양자 이건 뭐 거기 또 숟가락 올리는 몇몇 그 원외위원장들 그다음에 전직 의원들이 있거든요. 방향 잘못 잡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되죠. 국민의힘 원래 전통적 지지자인데 예. 어떻게 해도 민주당은 못 찍을 사람들, 안 찍을 사람들이 예. 지금 부끄러워서 윤석열을 지지를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포션이 어느 정도 예.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잘 따먹으면 예. 국민의힘 사실상 분당 효과가 생기는. 2016년에 국민의당이 안철수가 분화되면서 37석인가 38석을 확보하잖아요. 이준석과 유승민 머릿속에 그게 롤 모델입니다. 딱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역사상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영남에서 돌풍을 일으켜갖고 정통 보수 정당으로서의 위상을 우리가 갖겠다. 저기는 검찰당이고 저기는 무슨 정통성도 없다. 정통 보수 정당은 우리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건강하고 건전한 보수 정당이 있을 때 우리가 다음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주는 그러한 포지션을 갖고 가겠다. 잘 보면요. 이 흐름이라면 예. 이게 윤석열 탄핵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럼요. 박근혜 탄핵시켰던 게 저쪽에서 거의 50명 가까이가 탄핵에 찬성하면서 찬성한 거죠. 예. 이 사단이 났던 예. 거잖아요. 야, 분위기 괜히 심상치 않은데 그럼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면 예. 이준석이 한 말인데 김기현을 당대표로 내리꽂은 이유가 국민의힘이 변심해가지고 탄핵에 동참 못하게끔 확실하게 내 바지 하나 세운 거다라고 이준석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럼 뭐해? 지금 옆구리에서 물이 줄줄줄 새는데. 그 윤석열 후보 시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민주당 180석과 국민의힘 20, 30명이 합심해갖고 내 당선되면 탄핵시키려고 할 건데 해보려면 해봐. 이렇게 발언한 적이 있어요. 그래 본인도 국민의힘에 자기의 등에 비수를 꽂고 탄핵에 동참할 사람들이 있을 거란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안고서 같이 가는 게 정치거든요. 점점 더 그들을 내치는 거야. 힘을 못 받게 하려고. 지금 이동건도 그런 면에서도 좀 필요한 거죠. 그럼요. 예를 들어서 언론이 배신하지 않게끔. 근데 뭐해? 지금 분위기도 보면 조중동과 조선일보도 걱정하고 있는데. 그럼요. 아니 언론인들 80% 90%가 다 반대하잖아요. 금방 돌아서요. 그 진짜 역사상 기회주의의 최고봉은 조선중앙 아닙니까? 정치인과 언론은요 불가근의 관계예요. 결국 한 길로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언론은 틈만 나면 정치인들 그 조조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은 워치독 감시견으로서의 그렇지. 사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언제든지 등에 칼을 꽂는 배신의 아이콘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면 명분이 없는데 탄핵이 명분이 없는데 너무 못하는 건 수치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세상의 여론조사 여론조사 불공정께서 윤석열 지지율 급락하는 거를 이 발표할 수밖에 없는. 예. 아이, 자 어쨌건 지금 국민의힘의 분당 시기는 설 전 정도로 예상하셨어요 지금. 네, 설 전에 그래야지 40 총선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댓글창이 희망가로 난리가 났어요. 그래요? 들뜨는데? 예. 아니 오늘 혁신이 잘했잖아요. 진짜 혁신이 잘했어. 저도 희망이 있어요. 네. 하위 30% 감점 준다? 저는 그럼 나도 이제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희망이 생겼네. 민주당 지도부 혁신안 100% 받으십시오. 이건 받아야 돼요. 무조건 받아야 돼요. 약속을 했잖아. 예. 받는다고. 예. 혁신을 만들려고 한 건 비명계. 예. 막상 혁신안 내놨더니 나 죽겠다. 진짜
뭐 예. 피하려다가 뭐 만난 격. 그리고 당원들 현직 의원들 평가하는 하위 30% 평가의 툴을 당원들을 대거 참여시키는 제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진짜 멋있네요. 예. 자, 이철우님, 충북 도민분들 도지사 주민 소환제 서명 시작됐다 합니다. 주민들의 힘으로 도지사 바꿉시다. 예. 지금 충청북도 도민들의 김용환 도지사 주민 소환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충청북도 계시는 분들 서명해왔고요. 충청북도 인구의 10%가 서명하면 일단 주민 소환 투표할 수 있어요. 10%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건 새날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부 예. 혁신한 이야기, 2부 국민의힘 분당 이야기 하니까 뭔가 이렇게 보약 한 점 먹은 느낌이에요. 그러면 요즘 죽겠잖아요, 진짜. 예. 자,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오늘 정봉주 TV도 재밌는 이야기가 많다고. 예. 여러분, 새날 이 다음 방송 시사 방송 끝나고 바로 정봉주 TV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새날 물러가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따 뵙겠습니다. 예.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